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네, 사실 이번 권한쟁의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 3일에 선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가 예정을 했다가 그날 당일에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해서 20일 넘게 지난 오늘 선고된 것인데요. 자,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오늘로 예정을 했어요. 네. 월요일쯤에. 그때 결론이 이미 나서 선고기일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실제 선고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결론이 결론은 전부 정리가 되었고 다만 이제 뭐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미 결론은 내려졌구나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그러나 뭐 이런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관 자 9명이지 않습니까? 원래 9인 체제인데 네. 이 구성은 대통령목 그리고 국회목, 대법원장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국회 추천권이 있는 경우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는 몫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자 형식적인 권한이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홍 의원님? 예, 제가 뭐 이 방송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했던 건데요.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그다음에 대법원 3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회 추천목 3인인데 예.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매우 제한된 그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때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격 요건을 국회가 간과했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좀 제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거 없이 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한 거고 네. 두 번째 합의에 의한 것도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여서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합의를 중시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마비된다고 보죠. 네, 그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절차상의 뭐 하자 이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은 뭐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좀 지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그걸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따져볼 만한 부분이 없던 건 아닌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1당과 2당 그 양당 그 교섭단체 체제 하에서는 제1당 이 3명을 추천할 때는 국회에서 항상 제1당에서 1명 추천하고 제2당에서 1명 추천하고 나머지 추천 몫에 대해서는 1당과 2당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이 관행이 굳어지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행에 어긋나게 추천을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해서 밀어붙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절차 위반이다라고 그 최상목 대행이 판단하고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나머지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그런 관행이 어딨냐. 네.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그 아쉬움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또 특정한 정당, 민주당의 주장에 편승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입장이 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당시 이제 표결 당시에 임명 그 동의 그 절차에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해도 다 협의했다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의결이 있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관행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됐는데 그냥 표결해서 끝내버리니까 어차피 표결해봤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으니 표결하면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가 될 것이니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여야 합의가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판단을 해버리는 것은 잘못인데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런 합의 관행이 어디 있느냐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만이지라고 해서 사실상 그 다수당인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그냥 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뒷받침해 준 그 꼴이 되고 말았죠.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아까 전에 이제 홍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많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도 좀 이견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합의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관련 서류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실이 제출한. 근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그걸 부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선 설사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국회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국회 합의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 법적인 제한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 기각할 경우에는 앞으로 반대로 야당이 소수 야당일 때도 야당은 합의 안 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일일이 건건이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 이런 경우에는 3명을 국회에서 임명해야 될 때 이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리고 여야 합의 이런 거지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우에도 1당, 2당, 3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3당이 존재할 그것은 경우. 3당이 교섭단체 3명 있으면 1, 2, 3당의게 배분한 것이 지난번 국민의당이 있을 때죠. 관행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그 의회 구석이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대개는 서로 엇비슷하게 160대 140 정도 한 55대 45 경우에는 하나하나하고 하나는 합의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의회 의석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2명을 민주당 몫을 해야겠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과거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교섭단체를 조금 넘긴 그 제3당에 대해서도 교섭단체니까 1당 한 사람, 2당 한 사람, 3당 한 사람 추천했잖아요. 네. 그것이 그러면 제1당은 그때 제3당에 비해서 의석수가 3배 이상 되었는데 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무슨 3배나 됐어요. 그때 민주당이 다수석이었어요. 123석이었고. 그리고 그 제3당은요. 제1당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그걸 여야 가지고 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원내 교수단체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1당, 2당이 국회는 합의가 안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돼야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분 간에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자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권한쟁의 심판한 것도 이제 여당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 문제가 없다고 봤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지적은 있었어요. 왜 한 번이라도 그 이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했지만 사후적으로 운영위에서 그 촉구 결의안, 임명 촉구 결의안을 하면서 절차적인 것을 보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막가는 판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그것도 의결을 한 것이 아니고 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소제기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추인했다는 게 전 세계에 어떤 이런 의안이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제기한 것은 무효로 하고 새로 처리하십시오 하고 의결했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결조차 없었는 거를 촉구 결의안을 끌어와 가지고 이걸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사실상 불법인데 어떻게라도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니 사후적으로 촉구 결의안이 내려진 것도 찾아내 가지고 이걸로 대신 해결해 주자고 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재의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부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도대체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해서 했으면 더 깔끔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속에서 촉구 결의안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과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계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과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거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문제가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소송 주체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 문제죠. 소송 제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각하위원을 낸 건데 그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불법이 너무나 명백하니 어떻게라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임명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 이 권한쟁의 심판의 그 자격 요건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소수 의견이 정당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사건을 보는 재판관이 5대3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파면을 주장하는 탄핵 심판에서도 4대4로 갈라졌는데 네. 이번에 그것이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더 문영배 재판장 직무대행의 그 주장에 동조하면서 5대3이 되었는데 그럼 이 5명의 재판관이 성분을 보면 민주당이 추천했거나 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거나 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분들이 똘똘 뭉쳐서 5명이 이런 부당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알겠습니다. 할 저 수밖에 오늘 없는. 갈 길이 아니, 멀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의원님 한번 발로 짧게 거예요. 예, 넘어갈게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헌법재판관의 성향이나 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판단을 자꾸 왜곡하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허무르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으로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종속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명예나 기관의 신뢰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예를 신뢰성이나 명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헌법재판관들이에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판결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그, 거죠. 네, 그렇게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